(2050년이면) 전남 인구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노후 준비 계획을 물었더니 공적 연금에만 의존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한 오룡 신축 아파트가 이번에는 에어컨 때문에 말썽입니다. 에어컨 대수와는 관계없이 실외기를 한 개만 두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임금과 복리후생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다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공적 연금만으로 노후를 안정감 있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미리미리 설계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 자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인구수와 생활환경, 의식 수준을 10년 전과 비교한 지표입니다. 먼저 전남 지역 고령자 인구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5%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30년에는 노인 비율이 30%를 넘기고 2050년에는 49%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령자의 고용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어졌습니다. 전남 고령자 36.5%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7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근로나 사업소득이 62.5%를 차지했고 연금이나 퇴직금이 29.9%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할 수 없는 고령자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들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52.6%, 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7.4%에 달한 겁니다. 노후를 준비했다는 응답자도 공적연금에 기대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후 준비가 공적연금에 치중돼 있어 정부의 정책이나 연금 개편에 따라 가계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양에 대한 견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족에게 부양을 요청한다는 답변이 13% 줄었고 정부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답변은 18.5% 증가했습니다. 가족에게 짐을 지우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2050년에는 전남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이란 통계지표.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정부와 사회가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남. 연금개혁과 고령자 일자리 지원 등 더욱 탄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호소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21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24 집단 임금 교섭이 조정 중지 결정된 상태라며 노조원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 격차 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 기준 적용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 교섭과 임금 체계 협의파 행의 책임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며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립니다.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사회단체와 유관기관, 시군 공직자를 포함해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 브리핑,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주요 특례는 출산 장려 정책 마련과 농촌 활력 촉진 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권 이양, 첨단 과학기술 단지 조성 등 총 8가지입니다. 외벽 골조가 휘어져 하자 논란을 빚었던 무안 오룡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에어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에어컨이 냉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전기요금 또한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설비업체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무안 오룡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김 씨는 지난 8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53만 원 정도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방마다 설치된 에어컨 5대 중 3대만 틀었는데도 터무니없는 요금이 나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전에 쓰던 아파트랑 동일하게 그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죠. 입주민 대부분 김 씨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에어컨은 각 세대별로 적게는 3대, 많게는 6대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기는 단 1대. 에어컨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조합률이 중요한데 100%를 넘기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의 조합률을 살펴봤더니 세대까지는 95%로 100%에 육박했고 4대 이상부터는 10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어컨을 모두 가동해도 냉방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전기요금도 상승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 실내기와 실외기의 개수만 안내됐을 뿐 정확한 모델명이나 용량 등 필수 정보는 누락됐다고 주장합니다. 용량이 아니라 에어컨 설치 대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희한테 축장기 계약을 위해서 제공한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것들이고 입주민들은 전액 환불이나 비용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설비업체는 에어컨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나 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비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자 논란을 빚었던 신축 아파트에서 에어컨까지 말썽이 빚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경쟁률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목포대는 1,497명 모집에 지난해보다 907명 증가한 6,815명이, 순천대는 1,541명 모집에 864명이 증가한 6,708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쟁률은 목포대가 3.9대 1에서 4.35대 1로, 순천대는 4.35대 1에서 4.55대 1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두 대학은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정부에서 한 학교당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순천대학교가 통합의대 신설 방안을 놓고 목포대와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대와 대학 통합에 기반한 의과대학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학은 전남도 용역사의 공모 절차와는 별도로 전남도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대학 통합의 취지에 대해서는 상호 공감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는 상업운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신안군은 자은도 해상에서 민간기업 SKENS가 개발하고 투자한 전남 해상풍력 1단계 사업 공정률이 80%를 보이고 있다며 상업 운전이 본격화되면 내년부터 바람 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99메가와트급 규모로 지난해 9월 공사가 시작돼 현재 세 번째 발전기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가 인공지능 자율제도 분야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인공지능을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조선 등 제조 공정과 결합해 생산성 감소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제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사업 구조가 변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9시 20분쯤 장흥군 장읍의 한 고물상에서 LPG 가스통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와 30대 남성과 조카인 1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영암 월출산에서는 오후 3시 40분쯤 50대 여성이 산행을 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실종된 지 약 18시간 만에 산 중턱 등산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남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합동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은 오는 29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유흥가나 식당가, 골프장 주변 등 음주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올해 들어 10월 27일까지 음주교통사고로 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캐나다 한국어 채택학교와 LA 한국교육원 등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함께 우리 문화와 교육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교육 정책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교류 활동을 토대로 외국 교사들과의 교류 수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국제 교류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버스 보급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올해 전기버스 11대에 대한 구입 보조금으로 한 대당 중형은 최대 8,642만 원, 대형은 1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10월 28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완도 군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울림 복합문화센터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울림 복합문화센터는 사업비 77억 원이 투입되고 완도 중앙시장 일대 1,430제곱미터 부지 면적에 식당과 상가, 상인들의 휴식 공간을 갖춘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지난 7일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11월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정원 10곳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화순 바우정원, 고흥의 쑥섬과 하담정, 순천 화가의 정원, 해남 문가든과 구례 반야원, 쌍산제 등 모두 10곳이 아름다운 민간정원으로 소개됐습니다. 이 밖에 보성 설립정원과 담양 죽화경, 구례 천개 향나무숲도 즐기는 정원에 포함됐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먹개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순천시 먹개비 이벤트 기간 동안 3,000원 즉시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1인당 2회씩 참여가 가능하고 1회 이용 시 최소 12,000원 이상 결제하면 됩니다. 또한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주문하는 먹개비 회원에게는 각각 2,000원의 쿠폰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가맹 점주를 위해 매달 주문수 기준 상위 30곳에 대해 5만 원의 배달료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병행됩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 1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